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적 시간입니다. 리스테리 환자 주체화된 구조라는 제목의 이론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주체화된 구조. 부정적 형식화에서 보편성을 구현하는 이 잉여 요소에 의해 구조는 주체화된다. 네, 보편성을 통해서 구조가 주체화되는 게 아니에요. 잉여의 요소에 의해서 구조가 주체화된다. 즉 주체는 보편자와 특수자 사이의 불일치 안에서만 그들 사이에 결여된 이 만남 안에서만 실존한다. 주체는 보편자 안에서 실존하는 게 아니라 보편자와 특수자라는 이 양자 사이의 불일치 안에서 존재한다. 특수자는 항상 잉여이고 부족이다. 특수자는 보편자의 잉여이고 또 보편자를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부족입니다. 보편자의 확장을 채울 만큼 충분하지도 않고 항상 보편자 자체를 대신하는 잉여 요소로 첨가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기피의 주체에 대한 락강의 문구를 식별한다. 즉 다른 특수자들 사이에서 보편자를 대신하는 역설적 특수자는 다른 기표들에 대해 주체를 표상하는 기표가 아닌가. 다른 여러 특수자가 있는데 보편자가 있고 여러 특수자가 있는데 그 여러 특수자 중에서 역설적 특수자 하나가 다른 모든 특수자들을 대표해서 주체를 표상한다 이거죠. 이것이 Vorstellungs Repräsentant, 즉 표상의 대표자, 표상의 대리자다. 결여와 잉여의 변증법. 잉여 즉 과잉을 과잉은 잉여 즉 과잉은 결여의 출현 양식이다. 네, 과잉이라는 거는 이 결여를 갖다가 출현시키는 형식이에요. 결여를 증명하는 형식이에요. 잉여 특수자는 부정적 형식하에 보편자를 구현한다. 잉여 특수자는 부정적 형식하에서 보편자를 구현하는 거예요. 네. 긍정적 형식으로 보편자를 떠받치는 게 아니라 부정적 형식하에서 보편자를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것은 결여를, 텅빔을, 보편자에 대한 특수자의 부족을 채운다. 잉여 특수자라는 부정적 형식하에서 보편자를 구현하기 때문에 잉여 특수자는 결여, 텅빔, 보편자에 대한 특수자의 부족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나 채우는 것이 성공하지가 못하죠. 결여를 채우지만 결여를 채우질 못합니다. 텅빔을 채우지만 채우질 못해요. 주체를 표상하는 이 잉여 요소, 과잉은 주체를 표상하는 기표이다. 과잉은 결여의 출현 양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잉은 주체를 표상하는데 무엇으로 표상합니까? 결여로 표상하는 것이죠. 결여로 표상하는 거예요. 이게 주체의 자리예요. 결여. 이 나, 해결에 있어서 나라는 건 주체를 얘기하죠. 이 나는 따라서 존재와 소유 사이의 교차점이 있다. 주체에게 있는 보편적 수로는 실질적 보편성이지만 주체에게 고유한 보편성은 아직 아니다. 주체는 자신의 모든 한정된 내용을 뺀다. 이것이 순수한 부정적 보편성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한정들의 영역 자체의 현 존재로 온 이 추상이 부정적 보편성으로서의 주체이다. 그는 그런 것으로서 보편적 자기의 동일성의 반대자 자체다. 보편적 수로라는 것, 주체에게 있는 이 보편적 수로라는 것, 이거는 실질적 보편성입니다. 그러나 주체에게 고유한 보편성은 아직 아닙니다. 고유한 보편성이라는 건 뭘까요? 순수한 부정적 보편성.
순수한 부정적 보편성이 들 때 이것이 고유한 보편성이 되겠죠. 실질적 보편성, 이것은 실질적 보편성, 이것은 아직 진정한 의미의 보편성이 아니라는 거죠. 순수한 부정적 보편성을 참조했을 때 비로소 고유한 보편성을 얻게 되는데 그게 부정적 보편성으로서의 주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적 보편성으로서의 주체. 실질적 보편성으로서의 주체가 아니라 부정적 보편성으로서의 주체. 그런 것으로서 보편적 자기의 동일성의 반대 자체다. 자기의 동일성의 반대자 자체라는 것은 결국은 실질적 보편성이 아닌 자기의 고유한 잉여 특수자를 참조했을 때 다시 자기의 동일성으로 돌아오는 이 부정적 보편성으로서의 주체다. 이 얘기를 얘기하죠. 그는 사라지는 지점이고 모든 한정에서 벗어나는 그 자신의 타자이며 따라서 순수한 독특성의 지점이다. 바로 추상적, 부정적 보편성, 한정된 내용의 추상. 이것과 순수한 독특성에 사라지는 지점성 사이에 이 진동이 마찬가지로 즉각적으로 절대적 독특성인 이 절대적 보편성이 헤겔에 따르면 개념으로서의 나의 속성을 만든다. 헤겔의 개인성은 단순히 보편자의 반대에 있기는커녕 바로 진동의 역설점을 지시한다. 이 사라지는 지점, 요게 이제 잉여죠. 모든 한정에서 벗어나는 그 자신의 타자, 요게 사라지는 지점이고 요게 순수한 독특성의 지점이에요. 보편성의 지점이 아니라 독특성의 지점. 요게 나라는 거예요. 요게 주체라는 거예요. 순수한 독특성의 지점. 그러니까 추상적, 부정적 보편성, 한정된 내용의 추상과 이 순수한 독특한 그 독특성의 지점, 요거 사이에 이 진동이 개념으로서의 나의 속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진동이. 이거 차이가 있어야 돼요. 차이가 있어야 진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실질적 보편성과 순수한 독특성의 지점 사이에 이 고저 차이가 있어야 돼요. 진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개념으로서의 나의 속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진동의 역설적 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진동의 역설적 지점에 주체가 위치하는 것이죠. 진동의 역설적 지점에 실질적 보편성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사라짐의 지점성, 순수한 그 실질적 보편성, 실질적 한정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보편성을 가진 존재, 그 둘 사이의 진동에 의해서 이 개념으로서의 나의 속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진동의 역설적 지점을 지시한다. 처음에 단일항적 표시에 기입이 있다. 겉에 밖에는 다시 말해 기입의 자리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최초에 기입이 있고 그 기입 자리 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표시와 자리 사이의 이 대립. 자리, 요거는 결여, 요건 결여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결여. 표시, 요거는 그 기표를 얘기하는 것이죠. 요 둘 사이의 대립. 그러니까 기표와 기표 없음. 이게 이제 이 존재와 뭐의 차이죠? 소유 사이의 차이입니다. 존재와 소유 사이의 차이. 존재는 자리에 해당되고 소유는 표시, 기표에 해당되는 것이죠. 주체가 가진 기표, 표시가 있는데 주체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에 주체가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 둘 사이의 대립이 이미 표시의 수준에서의 대립, 다시 말해 단일항적 표시와 표시의 결여 사이의 대립이다. 단일항적 표시, 어떤 그 보편성이죠. 표시의 결여, 부정적 보편성이에요. 사라짐의 자리고 독특성의 자리고 이 둘 사이에 대립이 있는 것이죠. 만일 표시와 자리, 결여의 동일한 수준에서 이런 방식으로 놓여있지 않다면, 만약 자리가 결여된 주체로서 기표의 장의 내재적인 것이 아니라면 연쇄사슬이 다른 기표를 향해 나갈 이유가 없다. 자리가 결여된 주체로서 기표 S의 장의 내재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게 이제 나누어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여된 자리가, 만약 자리가 결여된 주체로서, 존재적으로 결여된 주체로서 기표의 장에 내재적이지 않다면, 그러면 변증법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연쇄 사슬을 향해 기표가 나갈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네. 기표들의 사슬은 바로 최초의 그리고 단일항적 기입이 이미 그 자체로 결여된 주체에 의해 매개되기 때문에 그것들의 동일성이 이미 순수한 차이를 표상하기 때문에 앞으로 밀려나간다. 그 위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기표들의 사슬, 그것이 최초의 단일항적 기입이 이미 그 자체로 결여된 주체에 의해 매개되기 때문에 결여된 주체에 의해 매개되기 때문에 단일항적 기입과 결여된 주체의 대립이에요. 근데 이 단일항적 기입이 결여된 주체를 참조하기 때문에 그것의 동일성이 이미 순수한 차이를 표상하기 때문에 이게 변증법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 안에 단일항적 표시의 동일성과 순수한 차이 사이에 단일항적 기표와 주체 사이, 결여된 주체 사이에 말하자면 절대적 불이치, 절대적인 불일치를 포함한다. 이 절대적 불일치는 과정을 나중에 기입을 향해 밀어낸다. 즉 모든 변증법적인 발전을 한다는 것이죠. 모든 다른 기표들은 이 불일치를 메우는 한 표시 안에 자리 자체를 기입하는, 한 기표의 동일성 안에 순수 차이를 기입하는 수많은 시도를 보인다. 수많은 시도인데 그 수많은 시도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차이를 없앨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불일치를, 절대적 불일치를 갖다가 없앨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되는 변증법적 과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개의 계기가 있다. 실증적 보편자가 있고 특수자가 있고 그리고 부정적 형식하에 보편자를 구현하는 예외, 공화주의가 있다. 우리는 여기에 네 번째 것을 덧붙여야 한다. 그것은 특수자의 내부에서 보편자를 구현하는 반영적 역설적 요소에 의해 채워진 아무것도 없음, 텅 빕니다. 네 번째 요소는 특수자 내부에서 보편자를 구현하는 반영적 요소, 역설적 요소예요. 그러니까 특수자에서 보편자가 구현되는 것이지 보편자가 자신의 실질적 보편성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를 구현해내는 게 아니다 이거죠. 잉여 특수자 내부에서 보편자가 구현되는 거예요. 그 잉여 특수자라는 것은 남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보편자를 구현하는 반영적 역설적 요소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채워진 아무것도 없음 텅 빔. 이게 주체라는 것이죠. 주체는 실질적 실증적 보편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외. 이게 이제 잉여예요. 잉여. 예외라는 거, 잉여라는 겁니다. 예외 특수자. 요 세 개에다가 이제 마지막 걸 덧붙이는데 그게 텅빔이라는 거예요. 즉 자기의 동일성, 동어반복은 그 자체로 순수한 모순이고 특수한 한정의 계례다. 예, 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는 자기 자신의 동일성으로 돌아왔을 때, 동어반복에 자기 진술을 했을 때 그것은 어떤
닫힌 어떤 진술이 아니에요. 닫힌 보편성이 아니에요. 모순된 보편성, 결여된 보편성, 한정의 결여.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텅빔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수한 한정을, 수로를 기대하는 곳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음을, 한정을 기대하는 곳에서, 보편성을 기대하는 곳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음, 한정의 부재를 획득한다. 자기 충족적 충만함을 알려주기는커녕 동어반복이라는 것은 곧 예외 요소, 예외 특수자에 의해 채워질 텅빔을 연다. 이 텅빔이 주체다. 그리고 예외 요소는 다른 요소에 의해서 대해서 주체를 대표한다. Vorstellungs Repräsentanz. 그게 예외 요소예요. 이 예외 특수자. 변증법적 과정의 출발점은 따라서 자기 충족적 자기에게 동일한 실질의 충만함이 아니라 말하자면 절대적 모순이다. 변증법 과정의 요인은 바로 모순에 있습니다. 차이에 있습니다. 차이. 순수한 차이는 항상 이미 동어반복, 자기의 동일성에 불가능한 수로이다. 순수한 차이라는 거. 이 순수한 차이라는 게 바로 자기 동일성을 보장하는 불가능으로서의 수로예요. 자기의 동일성 또는 동어 반복을 보장하는 수로인데 불가능한 수로. 이 절대적 모순은 동어 반복의 고유한 텅빔, 한정의 결여를 구현하는 반영적 요소의 배제에 의해 해결된다. 이 배제라는 것은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객관화시킨다는 얘기죠. 객관화시킨다. 반영적 요소를, 특수 잉여를, 잉여 특수자를 배제함으로써 해결되는 거예요. 텅빔, 한정의 결여를 구현하는 이 절대적 모순이 해결된다. 절대적 모순이 해결된다는 것은 절대적 모순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절대적 모순을 통해서 변증법적 자기 발전을 한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자기 동일성을 추구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 동일성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증법적 자기 동일성이 추구되고 동어 반복의 발전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체는 실질의 동어 반복적 자기와의 연관에 의해 도입된 아무것도 없음이고 결과 안에서 사라지는 이 간헐적 네 번째 계김이 완성된 삼자관계다. 뭐가? 텅빔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텅빔이. 그리고 주체는 텅빔이다 이거죠.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주체라는 것. 첫 번째 계기는 출발의 즉각적 실증성이다. 두 번째 것, 즉 매개는 단지 대립된 극이 즉각의 반대자가 아니다. 바로 우리가 즉자적이고 대자적인 그런 것으로서의 즉각을 파악하려 하는 한 우리는 그것을 생산한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미 매개 타자로서 따라서 매개에 의해 매개된 것으로 파악한다. 두 번째 것은 첫 번째 것으로부터 남는 잉여라고 그랬어요. 그걸 절대 부정성이라고 그랬죠. 절대적 부정성. 그래서 그것을 주체는 자신의 즉각적 실증성을 통해서 자신을 지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의 잉여 특수자를 통해서 자신을 파악하려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미 매개의 타자로서 이 절대적 부정성, 이 잉여 특수자, 이 사라지는 지점성 따라서 매개에 의해 매개된 것으로 파악한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두 번째 계기는 첫 번째 것의 부정이나 타자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타자로서 이거 아까 네벤멘시라고 그랬죠? 네벤멘시. 자기 자신의 이웃입니다. 자신의 이웃이에요.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이웃으로서 자기의 고유한 부정으로서의 세 번째 계기다.
우리가 첫 번째 계기를 그런 것으로 파악하려 하는 순간 그것은 자신의 타자가 된다. 즉 아무것도 없음으로 사라져버린다. 부정성은 두 번 세워져야 한다. 첫 번째는 잉여로서의 부정성으로 세워지고 두 번째는 이 잉여로서의 부정성을 부정하는 종합으로서의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은 두 번 세워지는 것이죠. 한 번은 잉여로서의 부정, 두 번은 잉여를 부정하는 종합으로서의 부정. 부정성은 두 번 세워져야 된다. 만일 우리가 두 번째 계기를 첫 번째 것의 타자성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의 대자 안에서 갖고자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두 번째 계기를, 다시 말하면 절대 부정성을 우리의 대자 안에서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것 자신 안에서 그것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예, 잉여에 대해 성찰해야 돼요. 실질 보편성을 성찰하는 게 아니라 잉여에 대해 성찰해야 돼요. 자신의 그 부족분, 자신의 그 잉여분, 그리고 부정성의 이 자기와의 연관은 우리에게 절대적 부정성을, 순수한 차이를 준다. 그렇죠. 이 역설적 계기는 세 번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그런 것으로서 파악하려 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자신의 고유한 타자가 된 첫 번째 계기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으로서의 첫 번째 것은 이미 타자의 타자, 부정의 부정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것은 자신의 대자 안에서 세 번째 것이다. 그리고 매게 된 마지막 동일성은 네 번째 것이다. 만약 실증적 계기들만을 센다면 이것들은 세 개일 뿐이다. 즉 즉각이 있어요. 즉자가 있어요. 매개가 있어요. 이거는 대자로서의 주체예요. 그리고 매개된 즉각성이 있어요. 요거는 즉자 대자로서의 주체예요. 요렇게 요걸 종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게 부정의 부정, 매개된 즉각성이라는 게 부정의 부정이 되는 것이죠. 이 종합이 텅비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텅빔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텅빔을 극복하기 위한 변증법적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죠. 예, 그래도 텅빔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헤겔이 이 텅빔을 극복했다고 얘기했나요? 다시 말해서 절대지, absolute knowledge에 도달했다고 얘기했나요? 예, 그 결론 못 냈죠. 도달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주체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체화된 구조. 주체화된 구조란 바로 이겁니다. 즉각, 그 다음 매개, 잉여죠. 그리고 매개된 즉각성으로서의 종합. 요게 바로 주체화된 구조예요. 이 세 계기 또는 삼체계. 예. 오늘 주체화된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지적의 이 언변을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적의 이 변증법의 그 핵심 세 계기를 맥락으로 잡아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명제, 반명제, 종합. 아까 끝에 뭐라고 나왔죠? 즉각, 매개, 매개된 즉각. 예, 이렇게 세 개의 계기가 있다는 것. 매개된 즉각이 바로 종합인데 그 종합이 바로 텅빔이라는 것. 그 텅빔 때문에, 이 차이 때문에 또 다른 변증법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기의 동일성으로 변증법적 발전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텅빔을 채울 수는 없다. 즉 절대지. 텅빔을 채울 만한 절대지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